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은 A Battle of Network Structures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부제로 An Empirical Study of CNN Transformer and NLP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있고요. 어, 중국 과기대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 에이시아에서 나온 논문입니다. 네. 이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그 CNN이랑 트랜스포머랑 MLP가 지금 비전 쪽에서 핫하게 이제 세 개가 약간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뭔가 실험들, 어떤 게 어떤 면에서 좋은지 이런 것들을 좀 실험을 몇 가지 해서 특징을 살펴본 그런 논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온 지가 지금 발표 시점 기준으로 일주일이 안 됐는데 8월 30일인가 아카이브에 등록된 페이퍼고요. 네. 인트로덕션부터 시작하면은 뭐 여러 번 우리 PR12에서도 여러 번 다뤄졌지만 트랜스포머랑 MLP 베이스드 모델이 그러니까 비전 트랜스포머나 MLP 믹서 같은 이런 모델이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이제 이미지의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 이제 새로운 어떤 트렌드가 되고 뭔가 멋진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나오면서 뭔가 정리가 되는 분위기는 아니고 여전히 계속 새로운 네트워크들이 계속 제한되고 있고 음, 어떤 CNN이 좋냐, 트랜스포머가 좋냐, 아니면 MLP 베이스가 좋냐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뭐 어떤 게 비전 태스크에 적합한지, 혹은 어떤 게 가장 좋은지 이런 것들은 여전히 이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고, 그 원인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논문들마다 실험한 조건도 다르고, 사용한 여러 가지 트릭들도 있고, 뭐 파라미터 튜닝도 굉장히 많이 하고, 이렇기 때문에 애플 투 애플 비교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이러한 이제 부가적으로 보이는 이런 것들이 사실상 성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공정한 비교가 힘들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논문에서 그걸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제 컨트롤된 실험 환경에서 CNN과 트랜스포머 MLP를 갖다 놓고 같은 환경에서 실험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를 좀 보고 가면은 사실 CNN 컨볼루션 베이스 비전 모델은 CNN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CNN은 뭐 너무나 유명하듯이 이 컴퓨터 비전 모델에서 디팩토 스탠다드로 사용이 되고 있고 여전히. 그래서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레이어를 보면은 3D 스페이스, 2D, XY 쪽 그리고 채널 방향 이렇게 3D 스페이스에서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 스페이셜한 코릴레이션이랑 채널의 코릴레이션을 동시에 하나의 싱글 커널에서 같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커플 되어 있다는 얘기고 그런데 뎁스와이즈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셜한 코릴레이션만 학습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보통은 이제 원바이원 컨볼루션, 포인트 와이즈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뒤에 붙여서 이제 채널 방향 코릴레이션 따로 분리하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모바일넷 같은 데서 나왔던 뎁스와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렇게 스페이셜이랑 채널 방향이 사실은 성격이 많이 다르죠. 채널은 어떤 피처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런 거고 스페이셜한 거는 실제 이미지에서 그 XY, 스페이셜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으니까 채널의 코릴레이션이랑 사실 스페이셜 방향의 코릴레이션은 굉장히 다르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노멀 컨볼루션에서는 이거 두 개를 같이 커플링해서 본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단점이라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디커플링 시키는 게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에도 비슷하게 나오고 또 MLP 믹서에서도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 트랜스포머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보면은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보통 16 by 16 정도의 패치로 자른 다음에 이것들을 리니어 프로젝션을 하죠. 실제로 하는 거는 16 by 16 컨볼루션을 스트라이드 16으로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 토큰을 만들어내고 이 토큰들을 클래시피케이션 토큰이랑 합쳐서 VIT 초기 모델에서는 이렇게 썼죠. 요즘은 요거 없이 그냥 얘네들을 다 글로벌 에버지 풀링해서 많이 쓰지만 네. 이렇게 해서 버트와 비슷한 방식으로 학습을 시키고 학습을 시키는 방식은 여기서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을 하는 거고 여기 트랜스포머 인코더 구조 자체는 버트랑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디커플링 되는 게 보면은 여기 MLP 부분이 사실 토큰별로 따로 MLP를 하기 때문에 이 토큰 내에서 하는 거는 이제 채널 방향의 어떤 코릴레이션을 계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멀티헤드 어텐션 부분은 이 토큰들끼리의 코릴레이션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떤 스페이셜한 방향의 코릴레이션을 보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이 초록색 부분과 파란색 부분에서 그게 디커플링 되어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모델이 이제 뭐 소타를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소타를 찍었었고, 그런데 이제 이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인덕티브 바이어스 부족으로 인해서 성능이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특징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플러스 우리가 댄스 프리딕션을 한다거나 뭐 옵젝트 디텍션 같은 걸 한다거나 하게 되면은 이제 멀티 스케일의 피처 맵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뭐 스윈 트랜스포머나 이 트윈스라고 하는 데서 보면은 로컬리 그룹도에서 셀프 어텐션도 그룹핑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만 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그런 형태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MLP 믹서도 사실 보면은 시작 부분은 똑같은데 패치를 뜯어서 여기서 16 by 16 컨볼루션 한 다음에 그 컨버전 결과들을 일렬로 이제 이렇게 토큰이 나오면은 이게 채널 방향이라서 같은 토큰이 같은 색깔로 칠해진 거고, 그래서 먼저 요 앞부분이 토큰 믹싱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요 방향으로 하면 이제 채널이 다 같은 채널, 뭐 0번 채널이면서 이 옆에 있는 애들끼리 이렇게 해서 MLP를 한번 하고 트랜스포즈해서 이번에는 같은 토큰 내에서 채널 방향으로 네, 하는, 그래서 요것도 이쪽에 이제 토큰 믹싱 부분이 스페이셜한 방향의 연산이고 이쪽이 채널 방향의 연산,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MLP 베이스드 모델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슬라이드도 한 세 번째 제가 써먹는 거긴 한데, 이 논문에 이제 똑같은 얘기가 나와서 한 번 더 얘기를 하면은 이제 세 개를 구분을 할 때 컨볼루션은 스파스 커넥티비티다. 그러니까 여기 네 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주변에 있는 거 세 개, 그러니까 몇 개, n 개의 주변 값들만 가지고 다음 레이어에 값을 제너레이션 하는 스파스 커넥트가 되어 있는 거고, 덴스 레이어나 어텐션 레이어, 그러니까 셀프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리 커넥트가 되어 있죠. 근데 또 요 둘의 차이는 셀프 어텐션은 다이나믹 웨이트를 갖는다는 거.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웨이트에 해당되는 게 결국엔 쿼리랑 키를 내적해서 그것들의 소프트맥스 값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쿼리랑 키는 또 여기 들어오는 인풋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인풋에 따라서 웨이트가 바뀌는 다이나믹 웨이트 구조를 가지고 있고, 네, 글로벌 리셉티브 필드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풀리 커넥티드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 투 애플 비교를 하려면은, 공정한 비교를 하려면은 똑같은 환경에서 해야 되니까 이 논문에서 이제 유니파이드 익스페리먼털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합니다. 이거를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스패치라고 읽을게요. 스패치라고 하는 유니파이드 익스페리먼털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뭐 사실 구조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패치를 뜯고 패치 임베딩을 하고 이 부분까지 똑같고, 그러니까 앞에서 그 MLP 믹서나 VIT나 이런 구조랑 비슷하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믹싱 블럭을 n번 하게 되고, 이게 이제 단순한 싱글 스테이지 스패치 구조인데 이걸 n번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해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에 넣어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구조고, 믹싱 블럭 한 개의 내부는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토큰 간의 연산을 하는 스페이셜 믹싱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죠. 토큰 간의 연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 MLP는 채널 한 토큰 내부에서 연산을 하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를 계속 곱하기로 쓰는 이제 덧셈이죠. 사실 엘리먼트와 이제 덧셈 해서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구조 자체는 그냥 VIT 구조를 거의 똑같이 사용했다라고, 약간 다른데 똑같이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 다른 부분 이제 스페셜 믹싱 부분에 가면은 이제 세 개를 다 따로 해결해야 되니까 컨볼루션 경우에는 컨볼루션을 하고요. 뭐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게 될 거고요.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놈하고 멀티헤드 어텐션을 하는데, 요 뭐 레지듀얼 커넥션 있는 거는 원래 있던 거고, 여기 이제 포지셔널 임베딩이라고 하는 게, 네, 포지셔널 인코딩이라고 하는 게 추가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MLP 부분도 추가돼서 들어가게 되고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에 실제로는 컨볼루션이 사용이 돼요. 포지셔널 인코딩을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멀티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CNN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패치를 크게 뜯어서 하지 않고 원래 이제 컨볼루션을 보통은 이제 아주 크지 않은 컨볼루션 필터를 써서 연산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다운 샘플링해서 피처를 줄여 나가죠. 그래서 이런 구조가 사실 CNN에서 굉장히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VIT나 이런 MLP 믹서 구조에서도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멀티 스테이지 스패치의 구조입니다. 요거 두 개를 다 비교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림이 사실 좀 더 이해하기 쉬운데 말로 되어 있는 거 조금 설명드리면은 그래서 이 스패치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스페이셜 앤 채널에서 여기 H를 대문자로 썼어야 되는데 네. 여기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잘 캐스케이딩 해서 네, 해보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 다음에 스패치 MS 멀티 스테이지 이런 모델은 이제 하이 레졸루션을 유지를 하겠다. 원래는 이제 로우 레졸루션으로 가는 거죠. 패치를 뜯어서 이게 16x 16이고 가로 세로가 224x 224면 패치 개수가 가로에 14개, 세로 14개가 나올 건데 그러면 여기는 14x 14만큼의 레졸루션으로 줄었다고 볼 수 있으니까 멀티 스테이지에서는 조금 더 키워서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점진적으로 다운 샘플링을 하면서 하는 구조고 각 스테이지별로는 NS개, S는 스테이지의 그 넘버고 NS개의 믹싱 블럭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멀티 스테이지에서는 N1부터 N4까지 스테이지가 4개가 있는데 보통 이제 레지넷 같은 것도 이렇게 4 스테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구조를 가져온 거고 이 스테이지마다 요 믹싱 블럭이 몇 개 들어가는지는 다 달라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컨볼루션 같은 경우 웨이트 쉐어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MLP나 이제 저런 트랜스포머 구조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전부 다 컨볼루션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약간 이제 단점이 아닐까 싶은데 완전히 퓨어하게 비교가 되지 못했고 모든 트랜스포머나 MLP를 쓰는 경우에도 첫 번째 스테이지 여기 N1에서는 이 믹싱 블럭 안에 이제 스페셜 믹싱 컨볼루션이 사용됐다는 거 이게 조금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패치 사이즈는 싱글 스테이지에서는 원래 이제 다른 논문들과 마찬가지로 16을 사용했고 멀티 스테이지에서는 조금 더 하이 레졸루션을 쓰기 위해서 4x4 패치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잠시만요. 네.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얘네들 멀티 스테이지 패치 구조가 각 테이블로 있는데 제가 그거를 넣는다면서 슬라이드 빼먹었네요. 그래서 논문에서 찾아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컨피규레이션은. 그래서 믹싱 블럭 부분의 디자인을 보면은 믹싱 블럭이 사실 키 컴포넌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믹싱 블럭은 스페이셜 믹싱 펑션이라고 하는 FS랑 채널 믹싱 펑션 FC라고 하는 거에 캐스케이딩 시리얼라이즈 돼서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FS가 뭐 당연한 얘기지만 스페이셜 로케이션 한 거에 포커스를 하고 있고 FC는 이제 채널 인포메이션을 가져오는 거고요. 이제 FC 같은 경우는 원바이원 컨볼루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곳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트랜스포머에서도 마찬가지고 MLP 믹서 할 때도 제가 MLP 믹서 논문 발표하면서 얘기했었는데 그 부분 채널 믹싱 하는 부분은 원바이원 컨볼루션이랑 완전히 동일하다. 그리고 당연히 CNN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널 믹싱은 원바이원 컨볼루션이라고 그냥 생각하면 되고 이제 스페셜한 믹싱 부분이 아까 이 앞에 그림에서도 여기 세 개가 다 달랐죠. 그래서 실제로 세 개 네트워크를 가르는 건 이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보면은 CNN은 컨볼루션 썼고 트랜스포머는 멀티헤드 어텐션 썼고 뭐 MLP는 MLP 쓰는 건데 여기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이 하나 더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보면은 네. 보면은 네. 컨볼루션 스트럭처의 경우에는 3x3 뎁스와이즈 컨볼루션 썼습니다. 뒤에 이제 채널 다시 요 다음에 여기 지금 MLP 부분이 실제로 원바이원 컨볼루션이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지금 채널 믹싱 하는 부분인데 여기는 원바이원 컨볼루션이니까 여기서 3x3 뎁스와이즈를 해야 이제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채널 방향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스페이셜한 방향만 고려한 3x3 뎁스와이즈 컨볼루션 썼고 트랜스포머의 경우에는 원래 논문에 포지셔널 인베딩이 들어가는데 이제 최근
리서치에서 보면은 이제 absolute positional embedding이 실제로 translation invariance에 오히려 그 안 좋은 그러니까 translation variation에 약한 모습을 보여서 이 이미지에 실제로는 이제 좋지 않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여기 CP라는 Convolutional Positional Encoding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 처음 제안한 거 아니고 몇 개의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사실 방법은 되게 단순한데 그냥 이걸로 설명할게요. 이렇게 토큰이 나오면은 이거를 다시 2D로 바꿔요. 그래서 그 2D 형태에서 그냥 컨볼루션 뭐 3x3 오버요 이런 식으로 컨볼루션을 한번 쭉 돌리는 거죠. 그러면은 요 인접한 애들끼리 뭔가 연산을 해서 결과가 나오니까 그게 이제 포지셔널 임베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CP, 컨볼루셔널 포지셔널 인코딩이라고 하는 거고 얘가 굉장히 이제 연산량도 별로 차지하지 않고 그냥 웨이트도 많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좀 더 좋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썼고 MLP 믹서에서는 원래 오리지널 MLP 믹서 논문에서는 포지셔널 임베딩은 아예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실험을 해보니까 이 CP를 사용을 하면은 아주 라이트웨이트한 그러니까 웨이트가 조금밖에 추가되지 않지만 성능은 향상이 많이 일어나서 이걸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CP가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요 P2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여긴 점선으로 되어 있지만 네. 요 점선으로 된 이유는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요게 들어가게 된 게 좀 추가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험인데 실험 환경은 뭐 이미지는 데이터를 썼고 레졸루션 224가 224고 대부분 다 DEIT에서 가져왔고 그 여러 가지 트레이닝 세팅이라든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레귤라이제이션 이런 것들 그리고 아담 W 사용했고 뭐 러닝 레이트 공식이라든지 GPU 8개로 사용했다 뭐 이런 얘기가 써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실험에서 얻어낸 인사이트, 실험에서 얻어낸 결과를 보면은 첫 번째가 멀티 스테이지가 싱글 스테이지보다 항상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테이블을 보시면은 싱글 스테이지, 멀티 스테이지 그 두 개를 비교한 건데 모델이 이제 제가 아까 컨피규레이션을 빼먹었다고 한 게 이건데 XX 뭐 2X 이게 S가 스몰이겠죠. 그리고 X 스몰, 스몰 이렇게 세 개의 컨피규레이션이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각각의 파라미터와 연산량 그리고 이제 스루풋이라고 되는 1초에 몇 장의 이미지를 처리하는지 그리고 탑원 애큐러시를 쭉 표시를 해놨는데 보시면은 멀티 스테이지가 애큐러시 결과를 보면 딱 하나만 빼고 전부 다 좋습니다. 그래서 멀티 스테이지로 가는 게 항상 좋다. 여기 옆에도 그래프를 보면은 X축이 파라미터 쓰고 Y축이 탑원 애큐러시인데 보면은 이제 점선이 싱글 스테이지고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게 멀티 스테이지인데 모두가 다 실선이 위에 있죠. 여기도 스루풋 대비해서 탑원 애큐러시가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건데 네. 다 실선이 위에 존재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논문에서도 요거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는 해요. 얘만 좀 떨어졌는데 얘는 실제로 트랜스포머에서는 좀 아주 좀 작은 모델에서는 멀티 스테이지로 가니까 성능이 떨어졌지만 실제로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거는 파라미터 수가 절반이고 연산량도 거의 절반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애큐러시 드랍은 감당할 만한 수준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싱글 스테이지, 멀티 스테이지 간다고 뭐 레이어 수로 했을 때 멀티 스테이지가 레이어 수가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면은 파라미터 수도 오히려 이런 땐 적고 여기는 좀 늘어나긴 하지만 비슷비슷한 수준인 걸로 봤을 때 연산량도 그렇고 이제 다 레이어 개수나 이런 거는 비슷하게 동일하게 맞췄을 때 이제 하이 레졸루션에서 시작해서 중간중간 다운 샘플링을 하는 구조를 가져가는 게 트랜스포머나 MLP 구조에서도 더 효과가 좋더라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사이트는 로컬 모델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3x3 뎁스와이즈 컨볼루션 같은 거 쓰거나 아니면은 그 포지셔널 인코딩 방금 얘기했던 포지셔널 인베딩 하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페이셜 믹싱 블럭이 3x3 뎁스와이즈 컨볼루션 스트럭처에서는 3x3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인데 얘가 전체 파라미터의 0.3%고 연산량에는 0.5%밖에 차지를 하지 않는데 여기 요거는 지금 트랜스포머랑 MLP만 있는 거죠. 여기 지금 백이라고 되어 있는 게 그 PE 부분을
컨볼루션을 이용한 CP라고 했죠, 제가. 컨볼루셔널 포지셔널 임베딩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인데요. 그래서 뭐 이 컨볼루션 바이패스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컨볼루션 바이패스라고 하는 게 다시 앞에서 돌아가면은 여기 지금 이걸 바이패스 했다는 거죠. 멀티헤드 어텐션이나 MLP를 바이패스해서 이 P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네. P 부분이 둘 다 보면은 성능이 들어간 게 더 좋죠. 여기도 들어간 게 좋아요. 근데 이 마이너스인 경우에 이제 어떻게 했냐라고 하면은 요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인 경우에 원래 오리지널 논문에서 사용했던 VIT에서 사용했던 절대적인 앱솔루트 포지셔널 임베딩을 쓴 경우고, MLP 같은 경우에 원래 논문에서 MLP 믹서에서 포지셔널 임베딩 사용 안 했기 때문에 여기도 그걸 뺀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점선으로 되어 있었던 부분이, 네, 요 마이너스 부분에서 얘는 빠질 거고 얘는 마이너스여도 뭔가 들어가긴 한다.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로컬 모델링이라고 하는 이렇게 로컬하게 3x3 이렇게 보거나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컨볼루션이 아니더라도 꼭 이거를 3x3 뎁 사이즈 이런 바이패스 하는 게 다른 데도 다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가 이제 중요한 결론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MLP를 조금 더 보면은 MLP가 성능을 보면, 네, 다른 애들에 비해서 지금 멀티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데, 그쵸? 여기는 싱글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좀 모델 사이즈가 커지면은 성능이 좀 떨어지고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제 뭐 당연한 얘기지만 MLP는 파라미터 수가 굉장히 많아서 여기 다시 보시면은 파라미터 숫자가 MLP 모델이 항상 제일 많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래서 오버피팅을 항상 만나게 된다. 그래서 요 실험을 보시면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트레이닝 로스가 점점 줄어들 때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여기서 이제 오히려 아래로 살짝 내려가는 여기 오버피팅 구간이 세츄레이션 구간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꺾이는 게 되는데 이게 이제 오버피팅이고 이걸 막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서 논문에서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을 제안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멀티 스테이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멀티 스테이지 방법으로 하면 이 까만 선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오버피팅이 언젠간 얘도 일어나겠지만 그게 좀 뒤로 간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파라미터 리덕션을 한 건데 웨이 쉐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요 믹싱 블락에 있는 웨이트를 싱글 스테이지면서 이 N개의 믹싱 블럭에서 다 쉐어를 하고, 멀티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스테이지 내에서 N개에 대해서 요 웨이트를 쉐어를 했더니 실제로 요 빨간 점이 그건데 요 멀티 스테이지만 한 거보다 약간 성능이 올라가는, 보시면은 네 82.1에서 0.4 정도 올랐죠. 그리고 싱글 스테이지에서도 요건 조금 더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렇게 웨이트를 쉐어하면은 오버피팅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좋아진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논문의 결론 부분에도 이 얘기가 나오는데 MLP가 사실은 좀 이슈를 많이 끌면서 등장을 했지만 실제로 성능을 보면은 그때 처음 MLP 믹서 나왔을 때는 뭐 소타랑 비슷한 컴페어러블 하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지만 이제 실제로 소타를 찍지는 못했죠. 그래서 MLP는 이런 오버피팅의 문제도 있고 시퀀스 랭스가 항상 고정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도 있고 몇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오버피팅 문제가 좀 크다고 이 논문에서 봤고, 그 오버피팅 문제를 좀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할 수 있으면은 MLP도 여전히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컨볼루션이랑 트랜스포머는 컴플리멘터리 하더라, 서로 이제 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제 컨볼루션 스트럭처는 베스트 제너럴라이제이션 캐퍼빌리티를 갖고 있고 트랜스포머 스트럭처는 라지스트 모델 캐패시티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증거로 이제 여기서도 보면은 컨볼루션이랑 트랜스포머 구조가, 네, 컨볼루션이랑 트랜스포머 구조가 이 트레이닝 로스가 감소함에 따라서 원래 컨볼루션이 처음에 로스가 큰 곳에서는 더 성능이 좋다가 역전을 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고 이제 네, 라이트웨이트 한 경우에 컨볼루션이 좋기 때문에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잘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로 이제
트레이닝 로스가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경우에는 트랜스포머가 하이어 액큐러시를 가지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모델 캐패시티 측면에서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컨볼루션 한계가 이제 오는데 트랜스포머는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결론을 내리기는 컨볼루션만 스파스 커넥티비티를 갖고 있잖아요. 로컬하게 보니까. 그래서 스파스 커넥티비티가 제너럴라이징 캐퍼빌리티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다이나믹 웨이트, 이 트랜스포머의 셀프 어텐션만 다이나믹 웨이트를 갖고 있으니까 이 다이나믹 웨이트랑 글로벌 리셉티브 필드가 모델 캐패시티를 증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이트만 얻고 끝나면은 안 되니까 여기서 하이브리드 모델을 만들어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모델은 결국에는 컨볼루션과 트랜스포머를 섞어서 만드는 건데 이제 멀티 스테이지 모델에서 뭐 여기 보면은 X 스몰 구조에서는 마지막 이제 스테이지 3의 마지막 10 레이어, 이게 스테이지 3가 레이어가 12개거든요. 12개 중에 뒤에 10개를 이제 그 트랜스포머로 바꾸고 스테이지 4는 레이어가 4개짜리인가 그런데 그 중에 2개를 트랜스포머로 바꾸는. 그래서 스테이지마다 스테이지 3랑 4에서는 앞쪽에서 컨버전, 뒤에서 트랜스포머 이게 들어가는 구조로 바꾸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얘는 이제 스테이지 2에서도 2개 레이어를 트랜스포머로 바꾼 것만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를 하는데 우리가 패치를 뜯어서 인베딩을 처음에 할 때 이때 이제 원래 16 by 16으로 컨볼루션을 스트라이드 16으로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레이어 한 개를 쓰지 않고 레이어를 더 여러 개를 쓰는 거를 요 LVVIT라고 하는 논문에서 처음 제안을 했는데 그거를 활용을 해서 약간 이제 튜닝을 해서요. 왜냐면 여기서는 16 by 16을 맞췄지만 여기서는 4 by 3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 레이어 4개를 패치를 처음에 7 by 7, 3 by 3, 3 by 3, 2 by를 하고 스트라이드를 2, 1, 1, 2로 해서 여기 스트라이드 2자리가 2개 있으니까 4분의 1로 줄어드는 그러면은 패치가 4 by 4짜리가 되는 효과가 있겠죠. 그렇게 하고 채널은 뭐 이렇게 해서 패치 인베딩을 할 때도 컨볼루션을 레이어를 여러 개를 써서 하는 방식을 적용을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게 결과 테이블인데 제일 아래쪽이 하이브리드 모델이에요. 보시면은 얘가 성능이 이제 다른 애들에 비해서 특히 제일 끝에 있는 모델이 좋죠. 여기 플러스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이 패치를 할 때 여러 개를 PEL 이걸 쓴 게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MSX 모델이 82.4%를 얻었고 이게 28밀리언인데 파라미터가 뭐 다른 애들이랑 비교했을 때 파라미터 수 대비 성능이 좋다는 거고 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83.7 나온 것도 그리고 플러스 모델이 83.9로 63밀리언인데 다른 애들에 비해서 지금 쏟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페이퍼를 좀 찾아봤을 때 이게 쏟타가 아니긴 하거든요. 이 정도의 파라미터 수에서. 근데 어쨌든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이고요. 결론은 이제 어떻게 트랜스포머랑 MLP가 CNN이랑 비교했을 때 비전 도메인에서 이제 뭐 어떻게 되는지를 좀 비교를 해본 게 이 논문의 목적이고 그래서 스패치라고 불리는 유니파이드 프레임워크를 만들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 개의 네트워크가 유사한 이제 컴페티티브한 성능을 보이지만 이제 네트워크가 스케일업 되면은 좀 달라지더라. 보통 이제 스케일업 됐을 때 MLP가 제일 안 좋아지고 그 다음이 CNN 그 다음에 이제 더 올라가게 되면은 트랜스포머가 그 모델 캐패시티에 있어 성능이 잘 나오더라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멀티 스테이지가 좋고 싱글 스테이지보다 그 다음에 로컬 모델링 3x3 뎁스와이즈 같은 이런 걸 사용하는 게 모든 세 가지 경우에 모두 다 세 가지랑 컨볼루션, 트랜스포머, MLP 모두에 다 좋더라. 그래서 매우 중요한 디자인 초이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저자들이 2개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만들어서 뭐 소타까지 했다라는 얘기가 이 논문의 결론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